자, 그러면 생성형 AI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말은 많이 하는데 기존 AI는 뭐다라고 이제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이런 판별하는 거에 그친다면은 생성형 AI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라고 하는 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이나 이메일이나 기사나 소설 그리고 미드저니나 달리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주크박스나 수노 AI를 이용을 하시면 작곡하고 음악도 만들 수가 있죠. 며칠 전에 어떤 동아리에서 동아리 음악을, 동아리 말하자면은 대표 음악이죠, 수노로 만들었는데 저는 진짜 가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런웨이나 피카를 이용을 하시면은 피카 랩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터브 코파일럿이나 요즘에 제미나이도 굉장히 코드를 잘 작성을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성형 AI가 만드는 것이다, 만든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글쓰기 도우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학생이 졸업 논문 주제 아이디어를 챗 GPT로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줘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수노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코파일럿으로 과제에 대한 코딩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챗 GPT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내용들 한번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챗 GPT를 열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삼성 SDS에 지원하려고 해. SDS 합격률을 높이는 자기소개서를 A4, EP로 작성해줘 라고만 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죠. 한번 볼게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과정 적어라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뭐 그렇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챗 GPT를 이용을 하면은 나의 역량에 대해서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80%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100% 활용을 하시면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튜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좋아, 잘 작성하였어. 하지만 나의 포트폴리오가 적은 것 같아. 나는 지난해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학점도 4.5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논문도 가지고 있어. 이런 점을 부각해줘.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튜닝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 알아서 SDS의 제안서가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넣기 위해서 나의 강점을 확실하게 부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저는 AI가 쓴 것보다 제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달리라고 하는 달리나 미드저니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은 요즘은 이제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멀티모달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AI 생성형 AI 활용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해. 알맞은 포스터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생성형 AI 활용 경진 대회에 맞는 포스터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 포스터 만들려면은 미대 다니는 친구한테도 부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유료로 포스터를 이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지금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생성형 AI 빨리 나와라. 활용 경진 대회. 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앨런 튜닝인가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네, 앨런 튜닝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것 같고, 그리고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여기 보면은 2024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수정해줘. 뭐 4컷 만화를 이걸 홍보하기 위한 4컷 만화를 그려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노 AI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코딩 정말 잘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생성형 AI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tep into Wix Studio and hand is generative AI. When new content i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s called generative AI. This could involve generating texts and images, as well as videos, music, or voices. To do this, you describe in a chat dialog box what you want the AI to create. This description is called a prompt. The generative AI tools provide answers to all sorts of questions, summarize complex information, and generate diverse ideas quickly. Depending on how they're used, they can create short stories, paintings, pieces of code, or even musical compositions. The foundation for this creation lies in large amounts of data that the AI system accesses to identify patterns and similarities. The content produced by the AI is new. It's often impressive and challenging to distinguish from things humans have made. Generative AI can also be misused. In so-called deepfakes, AI is utilized to produce images or videos that seem real. AI-generated texts are also tough to recognize as machine-made. Moreover, the AI can provide answers that sound correct but are actually incorrect. This is called hallucinating. The quality of what's created depends on both the quality of the data used and the quality of the prompts given. To effectively utilize generative AI, we need to learn how to guide the tools with meaningful prompts and use them thoughtfully. Generative AI holds immense potential and can help us in many ways, such as serving as a writing or learning partner. However, the AI should do the hard work, and huma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acts. 자, 앞에 잠깐 유튜브 광고가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중요한 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베끼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본 원리로는 패턴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패턴을 이해를 하고 새롭게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아지가 물어보네요. 본 적 없는 것도 만들어내나요? 맞습니다. 본 적 없는 것도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하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강아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강아지이고요. 이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안이라고 해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로 경쟁하면서 점점 더 진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생성자는 가짜 이미지를 거의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겐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생성자가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판별자가 보고 이거 별로야. 그러면은 생성자가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판별자가 몇 프로 괜찮아. 그러면 더 노력을 해서 진짜와 유사할 때까지 만들어냄으로써 더 교묘하고 더 이렇게 정교하게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바로 겐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겐을 이용한 분야는 딥페이크, 잘 알고 계시죠?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다든가 악용되는 기술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딥페이크 기술이 바로 겐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간 기술이고, 그 다음에 AI 화가라든지 또는 뭐 캐릭터 얼굴을 자동 생성하는 그런 배경 생성이랄지, 아니면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화를 만들 때 이 운동화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이 겐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희귀 질병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 가짜로 데이터를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학습할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샘플을 합성하기도 하고, 오래된 영상을 이렇게 선명하게 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 뭐 조선시대 영상 해가지고 올라오죠. 그것도 바로 겐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킹 탐지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가짜 공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거나,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겐 기술 다시 한번 볼까요?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가장 핫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바로 간 아닙니다. 겐 잘 지내니? 겐입니다. 겐은 2014년 이름부터 사람 참 좋을 것 같은 이안 굿펠로우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를 이끄는 얀 르쿠는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겐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10년간 나온 아이디어 중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해야겠죠? 겐은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대결하며 학습하는 것입니다. 겐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시인 위조지폐와 경찰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입니다. 다른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감별해내는 경찰입니다. 먼저 경찰에게 진짜 데이터인 진짜 지폐, 레알 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경찰은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 패턴을 학습합니다. 진짜 지폐들을 경찰에게 보여주면 100점 만점 중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 즉 가짜 데이터를 마구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지폐를 만들어 점수가 매우 낮겠죠. 경찰은 쉽게 위조지폐를 구분해냅니다. 위조지폐범은 경찰이 불리한 점수를 바탕으로 이를 갈며 다시 열심히 위조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수를 100점에 가깝게 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위조지폐가 진짜 지폐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하면, 이 방법을 통해 한 연구팀은 인간 얼굴같이 생겼지만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이 아닌 초상권이 없는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2018년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사이다 팀도 이 겐의 일종인 디포그 겐을 활용하여 전설의 원순철 씨도 울고 갈 맵 예측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맞게 최적화되어 설계된 학습 방법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CNN, RNN, 겐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자, 이 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악용되기도 하지만은 연구를 위해서 잘 활용이 되기도 하고, 자,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겐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모네의 이런 그림을 사진처럼 바꾸기도 하고, 이 어떤 얼룩말을 얼룩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서머를 윈터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봐도 바로 겐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겐이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겐이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이 기존 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의료나 과학에서 엄청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진짜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도 해야 되죠. 딥페이크처럼 악용될 위험도 있고, 진짜와 가짜를 저도 요즘에 유튜브 보고 이 고양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생성형 AI는 이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 처리를 엄청 잘합니다. 한번 볼까요? 챗GPT가 질문에 워낙 답을 잘해주다 보니 검색 엔진의 선두주자인 구글의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이슈가 됐고, 구글에서 내놓은 바드도 시연회에서 오답을 내놓는 등 생성형 AI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환각이나 환청을 뜻하는 정신의학 용어이기도 하죠. 생성형 AI가 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지는 생성형이라는 표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정보를 투입해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컨텐츠를 인식하여 요약, 번역, 예측, 생성 등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보통 데이터셋의 크기, 파라미터 규모에 비례해 고도화됩니다. 2018년에 나온 GPT-1은 약 1억 개의 파라미터, 2019년에 나온 GPT-2는 15억 개 파라미터, 2020년에 나온 GPT-3는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피드백과 강화학습을 통해 언어 모델을 학습하면 더 적은 파라미터로도 더 높은 성능을 지닐 수 있기도 하죠. 집에서 독학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 빨리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데이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 신뢰도가 높은 정보도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신뢰도가 낮은 정보, 편향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 최신 정보는 학습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을 받은 후 이 데이터에 기반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 계산 결과에 따라 첫 단어를 쓰고 나면 그 단어와 높은 확률로 맥락이 매칭되는 단어를 생성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들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 생성 AI가 손가락을 잘못 그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답변을 생성하면 이에 대해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강화학습을 통해 반영시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 등이 있죠. 생성형 AI의 등장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창의성과 창작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화가, 작가, 작곡가, 애니메이터 등이 꼽혔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으로 꼽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생성형 AI는 단지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마치 내 옆에 100명의 비서가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